대통령 박근혜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밀회 의혹 등 자신의 신변에 관한 내용을 집중 반박하면서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은 비켜갔습니다. 인터뷰 내내 삼성이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알맹이 없는 자기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드라마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므로 탄핵 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최순실에 대해서는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결정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즉석에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1시간 뒤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된 최순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억울하다 이렇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대미는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가 보수 논객과 가진 인터뷰였습니다. 박근혜 측의 조직적인 반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이지요. 박근혜는 그제 청와대에서 대리인단을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인터뷰가 여론시장에 영향이 큰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 결집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어제 아침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최순실이 이렇게 외쳤죠.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 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네. 그러자 뒤에서 특검팀 사무실 청소일을 하는 임모 씨가 연병하네라고 큰 소리로 3차례나 말했습니다. 임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놓고 큰 소리치는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사람이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의상 제작자는 최순실이 소개해 준 것인데 이 제작자는 박영수 특검팀 조사에서 매달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로부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순실이 20년 가까이 박근혜의 옷값을 대납, 즉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로부터 돈을 받아 고영태 의상실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 행사도 최순실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8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측근들이 증언한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이 2018년 안으로 남북 통일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가을에 국립극단이 상연한 연극 개구리는 대통령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묘사하며 풍자했습니다. 당시 개구리를 연출한 박근형 작가는 권력을 신랄히 풍자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은 이 연극이 2014년부터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형 작가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의 조처가 이루어진 것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었군요.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딴 빨갱이 연극을 가만히 두었느냐면서 난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며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브리핑 이어갑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담팀을 꾸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사 협조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재직 기간 동안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에 연락해 세월호 참사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 1팀장인 김종중 사장과 삼성물산 김신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삼성의 정유라 지원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연계고리를 밝히기 위한 보강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간부를 조사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통상 목요일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는 3월 2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4월 26일을 유력한 대선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미국에서 뇌물 공여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동생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반기문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소개로 그가 고문으로 고용돼 있는 중국 기업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인데요. 중국 화한그룹의 홈페이지에서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과 화한그룹 회장 부부, 그리고 동생 반기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습니다. 당시 이 만남은 화한그룹의 국제 상급 고문으로 고용돼 있던 반기상 씨가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이동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38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20대, 30대의 취업과 혼인이 줄어들면서 이동률도 낮아진 것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했으며 혼인 건수는 30만 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가 최근 까다로운 복장 규정을 담은 지침을 내려 직원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증권사의 여직원 정장 드레스 코드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피스를 입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추가 달린 재킷을 별도 착용해야 하며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며 특히 머리는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복장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 금지 정도만 명시돼 있는데요. 해당 증권사의 여성 직원은 너무 옛날 방식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